네, 안녕하십니까. 파워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증류수를 보충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증류수를 보충하는 이유는 증류수가 우리가 일반 물 중에서 여러 가지 그 미네랄 같은 것들이 없는 것들, 순수한 그 물만 얘기하는 건데요. 이걸 왜 보충해 주는지 설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플로디드 배터리 증류수를 뭐 이거밖에 불가능하죠. 다른 배터리는 그 캡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플로디드는 우리가 요 로켓 배터리처럼 로켓 롱리스트처럼 요 캡이 있거든요. 요 캡을 열게 되면 눈으로 이 황산액이 보여요. 묽은 황산액이 보이는데 그 레벨이 너무 낮아지면 높이가 낮아지면 이제 황산액을 요 통로를 통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300회, 1200회까지 가니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번 충방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뭐 리튬 배터리에 준하는 수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제 증류수를 계속 보충을 해주는데 이 산소하고 수소가스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우리가 배터리 원리를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영상, 요즘 영상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해하시기 좋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요 안에 이제 그 설포릭 애시드가 있고 황산액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 에노드,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음극을 리드 납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쪽은 리드 디옥사이드 이산화납인 거죠. 디옥사이드니까 이산화 납. 이제 캐소드 이쪽이 이제 플러스 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하라고 하는 이 전자기기 연결하게 되면 램프를 연결했는데 그럼 이제 이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서 connected between the electrodes 양쪽의 전극을 통해서 이제 부하가 연결되면 일렉트릭 로드가 연결되면 그러면 이제 일렉트론이 start flowing through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요게 이제 배터리 디스차지 과정이고요. 충전 과정은 요 충전기, 뭐 자동차의 알터네이터처럼 생겼죠. 충전되는 건 여기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면 이 전기가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달라붙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화학식으로 설명한 게 요 영상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그 방전 과정인 거죠. 방전이 진행이 되면 여기 수소하고 산소가 분리돼서 나와요. 이쪽이 결합돼 있던 거가 분리돼서 수소 두 개죠. H2O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되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요게 수소가스로 이렇게 나오고 산소가스로 나오면서 이제 비는 거죠. 이게 줄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황산액은 좀 더 그 짙어지겠죠. 요거를 리컨비네이션 다시 재결합시키는 거가 우리가 메인터넌스 프리 또는 실드 배터리라고 부르고요.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런 배터리를 쓰세요. 그런데 오래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요 캡에다가 증류수를 부어주는 타입으로 하게 되면 충전 전압을 최대한으로 넣어도 되죠. 그러니까 증발이 되더라도 가스가 나오더라도 다시 또 증류수를 넣어주면 되니까요. 한 6개월 정도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자, 요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영상을 좀 더 보시면 이제 그 워터가 프로듀싱 되죠. 이 과정에서 그리고 그게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충전할 때 이 과정이 반복되니까 요게 이제 없어지겠죠. H2O가. 자, 워터 몰레큘스, 이 워터의 분자가 이제 브레이크업 깨져서 그 다음에 이제 설포릭 애시드하고의 황산액인 거죠. 이거 형성을 해서 이제 그 전의 액, 일렉트로라이트가 컨센트레이티드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럼 좀 이렇게 묽어졌던 게 농도가 좀 짙어지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충전 과정이에요. 방전 과정은 반대로 옅어져서 거의 물이랑 비슷하게 전액이 변하는 과정인 거고요. 자,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제 플로디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양극에서 산소 가스가 발생이 되고요. 음극에서는 수소 가스가 발생이 돼서 밖으로 나오니까
뭐 나가더라도 여기서 다시 또 증류수 보충해 주면 그 오래 사용할 수 있고요. MF 그러니까 메인터넌스 프리 무보수 배터리나 뭐 실드라고 부르죠. 동일한 건데 에이젠 배터리, 젤 배터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VRLA라고 하는 그 다시 리컨비네이션 해주는 다시 물을 재결합해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 배터리는 산소 재결합, 옥시전 리컨비네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증류수를 보충할 필요가 없죠. 대신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조가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단점들이 있어서 보통 그 MF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저희가 팔고 있는 KR 시리즈 같은 경우가 900회거든요. 충방전 횟수가. 다른 것들은 뭐 2, 300회밖에 안 돼. 근데 이제 KR 시리즈만 900회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요거 보시면은 이제 그 롱기스트 같은 경우에는 1200회예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저렴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하실 분들 그런데 증류수를 나는 한 6개월마다 보충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배터리를 선택하시고요. 난 그게 싫어. 귀찮으니까 그냥 메인터넌스 프리 유지 보수가 필요 없도록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 배터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기준으로는 이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쉼터나 농막이나 이런 경우에는 비싸니까 이 배터리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산업용 배터리 뭐 250A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배터리 쓰시면 안 돼. 왜냐면 그거는 횟수가 여기 1200회인데요. 그런 배터리는 요 2, 300회면 망가져요. 여기서 수명이 끝나요. 이렇게. 그래서 곡선이 있는 배터리를 쓰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산업용 배터리는 이 충방전 곡선 자체가 없어요. 제공을 안 해줘요. 목적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딥사이클 배터리를 선택을 하셔서 이제 여러 번 충방전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시는 거고요. 내가 뭐 난 조금만 충방전을 많이 안 한다. 그러니까 스탠바이 용도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 산업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증류수 보충 얘기하다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플로디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소가스하고 수소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증류수를 보충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